안녕하세요, 맨스케입니다. 제가 일본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일본 생활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정말 많이 다르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다른 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운전석이 반대예요 같은 굵직하고 큰 차이점이 아니라 일본에서 생활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 사소한 것들을 위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토마토 주스입니다. 토마토 먹을 때 설탕 뿌려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한국에서 자주 뿌려 먹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토마토에 설탕이 아닌 소금을 뿌려 먹습니다. 토마토뿐만이 아니라 수박에도 소금을 뿌려 먹는 게 일본인들입니다. 소금이 단맛을 끌어올려 준다고 하는데 처음 먹으면 저절로 인상이 써지는 맛입니다. 토마토 주스도 똑같습니다. 일본에 처음 와서 토마토 주스를 먹고 엄청나게 충격이었습니다. 토마토 주스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짠맛이 느껴지는데 처음에는 제 혀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 뒤로 다른 회사의 토마토 주스를 다 먹어봐도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맛, 짠맛이 나는 토마토 주스였습니다. 그렇게 일본 토마토 주스를 계속 마시면서 적응이 되고 한국에 갔을 때 드디어 내가 좋아하던 맛의 토마토 주스를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바로 편의점에 가서 토마토 주스를 사서 한 입 먹자마자 혀에 마비가 왔습니다. 너무 달아서 설탕을 퍼먹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가 더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한국 토마토 주스는 달달하고 일본 토마토 주스는 짭짤합니다. 다음에 일본 오시면 꼭 토마토 주스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일본은 칵테일을 만들 때도 토마토 주스를 많이 씁니다. 대표적으로 레드아이라는 칵테일이 있습니다. 일반 이자카야에서도 많이 팔고 있는 칵테일로 만드는 방법은 맥주랑 토마토 주스를 7:3이나 6:4 정도로 섞으면 완성입니다. 맥주가 나왔으니 맥주 이야기를 하죠.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두 번째, 맥주입니다. 혹시 일본 여행 오셨을 때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맥주를 사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보통 500ml 한 캔에 250엔에서 280엔 정도 합니다. 일본 여행 하셨을 때를 잘 생각해보세요. 500ml 한 캔에 180엔, 170엔짜리 맥주도 많이 있지 않았나요? 싸다고 그걸 드셨다면 안타깝지만 일본에서 맥주를 드신 게 아닙니다.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맥주에 대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맥주를 제조할 때 메가 사용량이 50% 이상인 것들만 맥주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50% 미만은 발포주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맥주 제조사마다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부르는 일반 맥주와 발포주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의 프리미엄 라인이 슈퍼드라이, 기린이 이치방 시보리, 산토리가 프리미엄 몰츠, 삿포로는 조금 예외인데 삿포로 맥주 자체가 어떻게 해도 고급 이미지가 잘 안 나와서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서 프리미엄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맥주가 에비스라는 맥주로 메가 100%이고 제일 고급 이미지가 있어서 미슐랭이나 오마카세 스시집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발포주도 생맥이 있어서 저렴한 이자카야나 노미호다인 곳에 가면 맥주가 아니라 발포주인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가격은 저렴한데 생맥을 프리미엄 몰츠를 쓴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맥주에도 등급이 있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부잣집 냉장고를 열면 맥주가 있고 서민들 냉장고를 열면 발포주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 세 번째, 우유 마시는 방법입니다. 저만 그런지 몰라도 저는 한국에서 우유를 마실 때 우유에 얼음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우유에 얼음을 넣어서 먹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토짱도 우유에 얼음을 넣어서 먹습니다. 옛날에 카페에서 커피 마시기 싫고 탄산도 싫을 때 딱 한 번 우유를 주문했는데 우유와 얼음이 한 컵에 담아져 나와 얼음이 녹기 전에 우유를 원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우유에 얼음을 넣는 게 엄청 생소했는데 마셔보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맛있다고 안 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 네 번째, 마늘입니다. 한국 요리에 마늘이 빠지면 2%가 아니라 20% 부족한 맛이 나죠.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일본 사람은 냄새 때문에 진짜 안 먹습니다. 저도 마늘 좀 먹었다고 무슨 냄새가 난다고 호들갑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일본 와서 마늘을 적게 먹다 보니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은 다음 날이 쉬는 날이 아니면 마늘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일본 취업이나 유학으로 처음 오신 분들이 이거 모르고 마늘 막 먹고 회사 오면 진짜 오피스 전체에 마늘 냄새가 진동합니다. 차이점 다섯 번째, 젓가락 세팅입니다.
한국은 음식점 가면 티슈를 뽑아 티슈 위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는데 일본은 우선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밥을 먹을 때 젓가락만 사용하고 젓가락도 한국은 세로로 놓지만 일본은 가로로 놓습니다. 차이점 6번째, 초밥입니다. 초밥 먹으러 가면 테이블에 생강 절여놓은 게 있죠? 그걸 가리라고 합니다. 한국 방송에서 이 가리에 간장을 적셔서 냅타에 발라 먹으면 더 맛있게 초밥을 먹을 수 있다고 소개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렇게 먹는 이유는 저렴한 초밥에 남아있는 비린내를 잡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급이 있는 스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초밥집에 락교가 놓여져 있는 곳이 많은데 일본에서 락교는 카레 먹을 때 김치나 깍두기 같은 역할이지 초밥 먹을 때 먹지 않습니다. 차이점 7번째, 빵집은 빵, 케이크집은 케이크입니다. 한국도 요즘은 전문점이 많이 생겨서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보통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를 가면 빵도 팔고 케이크도 팔고 있죠. 일본은 빵집에서는 빵, 케이크집에서는 케이크밖에 안 팝니다. 처음 일본 왔을 때 이걸 모르고 친구 생일에 케이크 사려고 빵집 몇 군데 돌아다녀 봐도 빵밖에 안 팔아서 결국 백화점에서 케이크를 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빵은 엄청 저렴하며 대체적으로 한국 빵집보다 맛있습니다. 차이점 8번째, 영화 관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화가 끝나면 언제 영화관에서 나가시나요? 영화가 끝나면 영화관에 불이 켜지고 크레딧이 올라가죠? 그때 후다닥 쓰레기를 들고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그랬고요. 근데 일본은 크레딧이 다 올라가야 영화가 끝난 거고 크레딧이 끝나기 전에는 영화관에 불도 안 켜줍니다. 체감상 90에서 95%의 사람들은 끝까지 다 보고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차이점 9번째, 알바입니다. 이건 말하기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그냥 제 생각대로 말하겠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르고 케바케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한국에 가면 와이프는 놀래고 저도 그닥 안 좋게 보는 것이 있는데 알바를 하면서 핸드폰을 만지는 겁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많이 보이는데 손님이 없을 때 핸드폰 만지다가 손님이 오면 대충 계산하는 알바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고 제가 간 곳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우선 알바를 하면서 핸드폰을 만지는 것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돈을 받고 일하고 손님을 접객하는 일을 대하는 태도가 한국과 일본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차이점 10번째, 택시입니다. 일본 택시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요금이 비싸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일본 택시는 특이한 할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택시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5,000엔이 넘는 경우 50%를 할인해주는 택시 회사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보통 5만원 넘게 택시 탈 일이 거의 없겠지만 일본에서는 놀다가 막차 놓치면 5,000엔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에 택시비가 8,000엔이 나왔다면 5,000엔을 초과한 금액이 3,000엔이고 이 3,000엔을 50% 할인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는 돈은 6,500엔입니다. 50% 깎아줘도 6,500엔이니 그 돈으로 그냥 첫 차까지 놀거나 24시간 맥도날드, 넷카페 등에서 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혈기왕성한 20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차 전에 집에 갑니다. 차이점 11번째, 범죄자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범죄자 인권이다 뭐다 얼굴 공개를 안 하지만 일본은 경찰차에 연행되는 장면이나 체포 장면 등 모자이크 하나 없이 가차 없이 바로 전국으로 방송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 인기 2인조 개그맨 초콜릿 플라넷의 유튜브에서 나쁜 얼굴 선수권이라는 컨텐츠가 엄청 떡상을 했습니다. 이 컨텐츠는 권총 소지로 잡힌 사람, 지하철에서 변태짓 하다 잡힌 사람 등등 체포 당시 표정을 흉내내는 컨텐츠입니다. 흉내내는 모습이 뉴스에서 많이 보던 것과 비슷하니 다들 재밌어하고 떡상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범죄자들이 잡힐 때 어떤 표정을 하는지 모르니 이런 컨텐츠는 나올 수 없겠죠. 차이점 12번째, 경차입니다. 일본인들이 타는 차의 36%는 경차입니다. 거리에 다니는 차들 중에 3대 중에 한 대는 경차라는 거죠. 이런 경차 대국이기에 한국처럼 경차 탄다고 무시하거나 도로에서 무시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경차의 기준도 한국과 일본이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1000cc 이하가 경차고 일본은 660cc 이하가 경차입니다. 아니 오토바이도 아니고 660cc가 자동차야? 라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1000cc가 경차라고 하면 일본 도로에 달리는 자동차의 절반은 경차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12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